존경하는 190만 전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회구장 영암 출신 정의당의 이보람이 의원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김성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정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위해 애쓰신 김영록 도지사님과 장석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정 질문을 통해 전라남도의 노동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공공부문의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전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와 태양광 문제에 대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전라남도의 노동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남 도내 경제활동 인구 분포를 좀 보겠습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97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 농업인 20%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인구가 노동자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의 8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총 인구수로 대비하면 44%가 됩니다. 그리고 전라남도에는 많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5개의 국가산단이 있고 31개의 지방산단이 있고 그리고 68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 전라남도의 노동자들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는 노동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다양한 고용 형태와 다양한 작업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는 제대로 조사되고 있는지, 또 매일 6명이 죽어나가는 노동 현장의 산업 안전과 관련해서 일하고 있는 조직은 있는지 도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도청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도입니다. 이곳에서 노동자가 자신과 관련된 일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농축산인들은 농축산식품국을 클릭하면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업인들은 해양수산국을 클릭하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각종 관심 분야에 쭉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동 관련된 우리 전라남도의 정책을 보려면 어디를 클릭하면 되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이보람이 의원님께서 우리 전라남도의 노동 정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헌신과 열정으로 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자리 본부에 이제 우리 도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과 내에 노동 정책 팀으로 있습니다. 네. 그곳은 알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으나 한 번에 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타 시도는 그럼 과연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서울특별시는 노동민생정책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정책 담당관이 있고 3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역시 민생노동정책관이 있고 인권노동정책 담당관이 있고 18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노동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가 3개가 있고 63명이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일자리경제본부에 노동정책과가 있고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노동협력관이 있습니다.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일자리경제국에 노동정책과가 있고 1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역시
일자리 노동정책과가 있고 1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일자리 경제 노동과가 있고 23명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노동정책과가 있고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남도는 일자리 경제본부에 중소벤처기업가의 노동정책팀에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도지사님, 이것이 76만 그리고 8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전남에서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파악하는 숫자보다는 조금 일부 시도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는 국 단위로 돼 있고 이제 5개 시도 서울을 비롯해서는 과단위, 근데 전남은 전남을 비롯해서 11개 시도는 팀 단위인데 그나마 지금 전남이 제일 숫자가 적은 부분에 속한다 이런 지적이신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잘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남 역시 전남 인구의 40%에 달하는 노동자가 이곳에서 일하고 있다면 노동국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불산단에 일하러 온 많은 노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산단은 처음 봤다. 이렇게 체불임금이 많고 산업 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산단은 처음 본다. 그래서 자신은 이곳에서 정착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떠나갑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노동 환경을 개선해주고 산업 안전을 개선해 준다면 이곳 전남에 정착해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남은 노동 환경과 관련된 조사나 실태 조사나 또 그에 대한 정책들이 매우 미진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노동정책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은 지사님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떠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전라남도에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정책 이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처럼 전라남도가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 이제 도에서 맡고 있는 분야는 주로 이제 노사화합, 노사민정 운영 또 노동 권익 관련 업무를 자치단체 차원에서 맡고 있고 사실 대부분의 노동 정책들은 국가 사무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좀 더 우리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커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려면은 권한과 함께 예산도 중앙에서 좀 배정이 돼야 되는데 저는 이 소위 말하는 노사 안정에 관한 부분 그리고 노동 권익 그런 부분도 사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노동 정책이 중앙 노동부 권한으로 위주로 돼 있고 자치단체 업무가 너무 소홀히 다뤄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면 전라남도 차원에서라도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 의원님의 말씀을 제가 듣습니다. 그래서 그 노사 현장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이 보람이 의원님께서 가장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좋은 정책들 주시면 저희들이 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 답변이 자꾸 겉도오는데요. 저는 노동 관련된 조직이 우리 전남도청 조직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팀에 3명이 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적어도 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에너지산업과 또 뭐 전략산업국, 일자리 본부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국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내용에 그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일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동자들에 대한 일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 것인데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원님 뭐 전혀 저희들이 없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면 전남 노동권익센터랄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갖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설립되어 있는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전라남도 근로복지관 이런 부분은 이제 근로자들의 복지 차원에서 설립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기관들도 앞으로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좀 더 노동 정책 측면에서 최소한 과단위의 조직이 필요한 거 아니냐 지금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노동 정책 수요를 좀 더
맞추어서 우리가 업무를 개발하고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로 만들면서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을 좀 많이 하고 거기에 따라 조직도 늘리고 하는 것에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업무량이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업무를 좀 더 발전적으로 더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업무가 적은 것이 아니라 업무를 발굴하지 않고 그 분야를 다양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에 전남에 있어서 외국인 의원님께서 노동자도 많고 예, 필수 노동자도 많고 다양한 산업 현장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일들을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권익 향상 그리고 또 산업 안전 그리고 또 각 그 특수고용 노동자 이런 형태에 따른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가 필요하고 국이 가장 필요한데 적어도 과는 신설이 돼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의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지금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무엇을 더 할 수 있는지 해야 되는지 잘 저희들이 더 연구 검토해서 챙겨보도록 하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보람이 의원님께서는 노동 현장에 해야 될 일을 가장 많이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많은 좋은 고견 주시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연말 조직 개편에 반드시 반영되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점을 좀 못 받기는 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남도의 노동에 대한 시각과 노동에 대한 의지 그리고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가능한 이번 연말에 조직 개편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도립국악당 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행정부지사 송성락입니다. 네. 도립국악단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도립국악단은 1986년에 창단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도지사고 단장은 행정부지사입니다. 단원은 80여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공연단원과 사무단원이 있습니다. 예. 행정부지사님, 이 도립국악단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도립국악단에서는 그동안 우리 전통을 교육하고 또 도민들한테 많은 이 문화적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도민 전체가 자부심을 느낄 그런 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도민들이 사랑하고 있고요. 매년 170여의 공연을 선보일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노래 공연이나 무용 공연뿐만이 아니라 집체극을 할 수 있는 매우 높은 기량을 보유한 예술단입니다. 이런 단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예술적 기량을 향상시켜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우리 도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립국악단 내에서는 10년 전부터 끊임없이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의 요구가 있어 왔습니다. 2년마다 재위촉을 하는 과정에서 실시되는 평정제도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공정성을 잃었다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일단 평정제도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전국 국공립예술단체 중에 유일하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80명 중에 무조건 4명은 가등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해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 없는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무 평정 40점 중에
20점은 예술감독 주관적인 기준 평가가 가능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고가표인데요. 근무평가 40점 중에 발전성 그리고 성실성을 예술감독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감독이 용모, 그 규정 준수, 조직생활 협조 뭐 이런 것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점수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100점 중에 20점이라는 점수는 굉장히 크고요. 나머지는 뭐 출결사항 그리고 뭐 기량 이런 것들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예술감독의 주관적 평가가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상대평가라는 주관적 그래서 이 기준 없는 평가 제도는 단원에 대한 줄 세우기 현상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국공립예술단을 보자면 대부분이 평정해고라는 것은 없고요.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상대평가 제도를 지속적으로 고집하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단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해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부지사님 왜 그러셨습니까? 사실 소위 제2촉 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우리 노조 지부 그다음에 이제 공공운수 노조하고 대화를 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화하는 과정에 이 평가 평정 방법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다소간에 이 평정에 문제가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그 평정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 예술단의 이 평정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좀 비교를 해서 개선하는 방법이 있다 하면은 좀 개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다른 문제 때문에 그것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대평가는 우리 도만 가지고 있는 제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처럼 절대평가를 하든가 아니면 좀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다 하면은 그런 방향으로 개선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다른 시도에서 평정이 낮았을 때 해촉 때는 해고하는 조항이 없다 하는 것은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8개의 시도 예술단에서 이 제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 시도에서 뭐 해촉이 가능할 때는 절대평가를 했을 때 그거에 못 미쳤을 때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나 지금 그 해촉 규정 역시 삭제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방금 이 평가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예, 우리 도만 갖고 있는 상대평가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 절대평가 제도와 좀 더 좋은 안으로 만들겠다는 말씀 해주신 걸로 알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주시는 건 감사한데요. 지금 현재 이 상대평가 제도 때문에 나타난 문제, 바로 해고의 문제입니다. 전남도가 해고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전림도립국악단 복무규정 제23조 평정 결과에 대해서 제3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평정 등급 가에 해당하는 단원이 연속 2회 이상 가 평정을 받을 때 제2촉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을 근거로 이번 해촉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왜 부당한 해고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제외한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불이익하게 단원들에게 불이익한 규정으로 개정될 때에는 이 단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립국악단에서는
우리 도에서는 단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위법한 일입니다. 그리고 해고가 강제되는 규정으로 개정이 된 것입니다. 제2촉에서 제외한다라고 강제하였기 때문에 이 상대평가라는 주관적 평가에 의한 해고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을 이런 규정을 근거로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하는 것이 여러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15년간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2년마다 재위촉이 되기 때문에 7번이나 재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가등급을 받고 지금 해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속 가등급의 2019년에는 이 노조 단원들이 노동조합 정당한 쟁의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못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2019년에 그 결과와 2020년에 가등급을 근거로 해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위법하게 만들어진 근거에 의해서 이 단원을 해촉했기 때문에 이 해촉은 부당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부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도립국악단에서 정말 이 어려운 상황, 해촉, 그러니까 제2촉 제외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이 제2촉 제외라는 이 과정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저희들도 이런 극단적인 이런 방법이 나오지 않도록 여러 가지 좀 제안 또는 이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 이 규정상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이 규정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2017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년 전입니다. 아니 그때 짧게 말씀해 주시고요. 예,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해촉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 규정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이제 위법이기 때문에 저 규정을 저희들이 더 이상 고집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 규정 이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2촉 제외 공문에는 명확하게 써 있습니다. 23조 3항의 근거에서 제외한다를 근거로 해촉한다라고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그런데 이제 와서 예전 것을 적용했다고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면 그 이전의 규정이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했지만은 제외한다 이렇게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사실은 2017년에 개정한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위법한 규정인지 잘 우리 실무자들도 좀 몰랐었던 점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현재로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규정을 적용하지 않겠다면 그 공문은 잘못된 공문이죠. 그래서 그러면 지금도 그 공문은 취소돼야 됩니다. 여전히 맞습니까?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기존의 규정에도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부지사님 그 공문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조항까지 다 써 있습니다. 제외한다. 이 사망에 근거하여 제2촉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수간의 적용 그렇기 과정에 때문에 이 제2촉 해촉은 지금 근거를 잃었다. 유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거론하고 회복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 지금 2017년 개정한 이 규정 이전에도 2회 이상 가등급을 맞았을 때는 제2촉 제외할 수 있다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제2촉이 안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완전히 무효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그 좀 근거로 어렵습니다. 삼은 것이 그 이전의 규정을 근거로 삼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를 규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제외한다를 규정으로 삼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쪽을 제외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19년에는 정당한 쟁의 행위였습니다. 정당한 쟁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부당노동 행위가 들어가는 것은 위법으로 또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당한 쟁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오디션을 못 본 것을 가지고 가등급을 주고 다시 우리는 그럼 쟁행위가 끝났으니까 다시 한번 오디션을 보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그것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해촉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도가 너무나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다라고 보여지고 다시 한번 이것은 철회돼야 되고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2019년에 쟁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2019년 6월 달에 쟁의 신고가 있었고 당시 쟁의는 이제 임단협에 관한 이런 서로 간에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쟁의 행위가 있었는데 12월 달에 이 평정에 대해서는 그 당초의 쟁의 행위하고는 관련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불이익을 받은 단원들은 이게 이제 쟁의 행위 연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당시 신고했었던 쟁의 행위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노동조합이 쟁의 행위를 계속 시작하게 된 것이 2017년에 노사협의회를 구성해서 똑같이 이 평정제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도 들어주지 않고 그러자 다시 노동조합을 2018년에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도 똑같이 평정제도의 개선을 요구했고 그와 관련된 단체 협약이 진행되는 과정에 쟁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평정을 한다고 하니 그때는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서 오디션을 못 받은 것이고요. 그 쟁의가 끝나고 다시 오디션을 보겠다고 했는데도 도에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그 노동조합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한 데서 나오고 있다 지금. 더더군다나 이 국악단의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것들이 이 일을 진행하면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2촉을 제외해 줄 테니 여러 가지 요구를 합니다. 이런 호소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제2촉 제외 행정처분을 한 해만 유보해 주신다면 앞으로 국악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으며 향후 어떠한 조치나 행정처분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향후 21년 정기평정에서 재차 재하위 등급을 받을 시 제2촉 제외를 하는 것에 대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는 서약서에 어느 누가 사인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요구하면서 이 단원들을 대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도의 이 노동자들에 대한 태도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36년 만에 처음으로 도립국악단에서 해고라는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부당노동 행위가 또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의원님, 저 건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단원들의 정규 근무 시간이 복무 규정에는 9시 반부터 3시 반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조합 활동을 하고 나니까 8시간 근무에 사인을 하라고 종용을 합니다. 이 종용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사인을 안 하면 공연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그 과정에 조합에 계속 가입돼 있던 사람들이 조합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불이익을 주면서 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부당노동 행위입니다. 그리고 지난 기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하던 유급 병가를 이제는 병가원을 만들어서 무급에 사인을 하게 하고 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면서 병가 역시 사용 못하게 하는 이런
불이익 처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 활동에 대해서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 행위로 보여지는 것들입니다. 부지사님, 이런 부당노동 행위들이 국악단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이 단원들이 어떤 용기와 어떤 사기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행위들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중지 명령을 내리시고 다시금 국악단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서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앞에 있는 것을 저 앞에 이제 이런 제2촉 재해라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도립 국악 단원들 상당수가 이제 탄원서를 제출했고요. 본인도 이제 이 건에 대해서 좀 제2촉 재해만은 피해달라 하는 이런 요청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서약서 이전에 다른 양식의 일종의 이제 본인이 제출을 했는데 약간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 간에 좀 달라서 통일을 해서 이것을 좀 제출을 해달라 이런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런 서약서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이제 저것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요는 하지를 않았고요. 거기서 이제 그만둔 것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우리 그 복무 규정상 단원들의 근무 시간은 하루에 5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근로기준법상 5시간으로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5시간이고요. 그다음에 추가 근무 수당을 이제 풀로 쓴다 해도 12시간 해서 37시간이거든요. 근데 37시간 가지고는 타 지역이나 혹시 있을 외국에 공연이 있으면은 이거 자체가 참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다 지금 보니까 이 규정을 가지고도 섬에 가서도 공연을 하시고, 네, 주말에도 공연을 하시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 근무 수당 이 문제가 이제 법에 12시간 초과 근무까지만 가능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 예술단에서도 불가피하게 본인들의 어떤 공연 특성을 감안을 해서 그러니까 예술단의 예술단은 특수한 그 사정 때문에 좀 그런 것으로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술단의 다소간에- 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네. 특성 때문에 이런 규정을 만들었던 거고 그거에 의해서 전혀 문제 없이 지금까지 운영이 되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데 이 초과 거기에 근무 다른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의도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그 초과 근무 시간이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약간 앞으로 운영이 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런 좀 우리 복무 규정하고 계약서가 상충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 건도 혹시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연구는 좀 해보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여러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제도 개선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국악단을 민영화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그런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민영화 계획은 없으시지요. 그런데 단 내에서는 민영화에 동의하지 않으면 섬으로 보내겠다. 또 시설 관리 업무를 시키겠다. 이런 불안감을 조성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지사님께서 모르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이 있는지 조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의원님께서 많은 소통 또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국악 단원들의 인권 증진 또는 이제 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나 정말 아무런 근거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그 집행부에서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런 것이 아니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영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 검토를 안 네.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하면은 네. 그것은 금방 한 번만 확인하면은 이건 뭐 끝날 문제거든요. 네, 이걸 그렇죠.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민영화 계획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확인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그런
그 괴롭힘이 있었는지는 다시 한번 조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많은 노사 문제는 대부분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사기업에서 이런 노동 문제가 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공공기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공직사회가 이 노동자에 대한 인식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인권 감수성에 대한 교육과 또 근로기준법, 노사관계법에 대한 교육 이런 교육들이 좀 필수적으로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무원 교육 과정에 이런 교육을 좀 필수 과정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소영호입니다. 네, AI가 올해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겨울에. 지금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이 되면 농가로부터 반경 3km 이내는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에서 21년 사이 동절기에 전남에서 381만 수, 전국적으로는 2,993만 수가 살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살처분 비용과 또 보상금 역시 한 300억 정도가 전남에서는 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마 3천억 정도가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런 그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감염된 닭보다 희생되는 닭이 더 많은 이런 상황이 과연 적절한가? 이것은 생명경시 그리고 환경오염 또 예산 낭비 이런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정책이라는 비판을 우리 농가들로부터 받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계속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농가들은 그래서 이런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매년 반복되는데도 왜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느냐. 우리 전라남도에서 이와 관련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예방 대책이 있습니까? 예. 우선 그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그 예방적 살처분을 3km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월 15일부터 1km 이내 동일 축종으로 제한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는 지금 오리를 50% 이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이고요. 그래서 가장 또 시도 중에서 강력하게 AI 방역 대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으로 저희가 오리 90농가에 대해서 휴지기를 했는데요. 전국적으로 약 200농가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절반 정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를 위해서 방역 그 대응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현장에 4명의 그 수의사를 채용을 해서 방역 이행 상황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오리 농장 전체에 대해서 통제 초소를 제가 188개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이라든지 사람에 대한 소독을 강화를 했고요. 또 오리 입식 전에 승인하는 단계가 원래는 3단계였습니다. 하지만 5단계로 강화를 해서 우리 도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입식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료 차량이 이제 농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농가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시군에 신고를 해서 신고를 하도록 했고 또 야간에는 그 사료 차량이 농장에 들어가게 못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네, 이 동절기마다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것도 많이 미안할 정도로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대책들이 대부분 그냥 그 감염의 원인을 찾는다기보다 또는 그
역학조사를 해서 시행을 한다기보다는 이 뭐라고 할까요? 조금 비과학적인 방법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래서 예방적 살처분, 이런 살처분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예방적 살처분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가 함께 문제의식을 느끼고 도의 중앙에도 좀 더 제안을 하고 이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다른 나라의 이 살처분과 관련된 예. 원칙들을 좀 보면요. 이렇게 3kg까지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감염된 농장이나 역학 관련 농장들을 살처분하고 있고요. 또한 항상 상시적으로 이 AI가 발생하는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 쪽에서는 백신을 또 함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항상 이 AI가 매년 발생을 한다면 백신 정책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신 정책을 병행할 거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일단 백신 정책 도입은 정부가 결정한 사안이긴 하지만 도내에서도 현재까지 보면 의견이 좀 나뉩니다. 산란계라든지 종계, 그러니까 오래 닭을 이렇게 키우는, 오래 사육하는 그런 경우에는 좀 제한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는 그런 농가들 또 전문가들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외의 가금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워낙 바이러스 종류가 많고 또 변이도 빠르기 때문에 적기 백신을 만든다는 게 어렵다. 또 인체 감염이라든지 또 상제와 이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도입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좀 고려할 부분들은 이제 백신을 도입하게 되면 그러니까 세계 동물보건기구에서 바이러스 상제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백신 청정국 지위를 상실하게 되거든요. 그 결과는 저희들이 뭐 냉동 분쇄육이라든지 이런 거 수출도 못 하고요. 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중국이 지금 AI 상제국인데요. 중국이 우리나라에 시장 개방을 해라. 한국 너네도 백신을 도입했으니 이미 상제국이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일단은 국가 이미지라든지 또 가금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살처분 범위를 이제 계속 축소해 가야 되겠지만 그런 가능성까지 좀 종합적으로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한번 이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한창인데요. 감염병이 발생한 가금류 농장은 딴판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으로 닭과 오리 2,600만 마리가 살처분돼 역대 두 번째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 배경에는 정부의 살처분 일변도 정책이 있습니다. 정부가 예방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고도 활용 계획은 제대로 세우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상위원회 전체 회의,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 백신 사용에 대한 질의가 이어집니다. 예방 백신에 대해서 왜 그리 부정적으로만 계속 판단을 하시는지. 지금 백신이 쓸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백신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백신 나와 있는 백신 중에. 과연 그럴까?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지난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자매지에도 게재한 논문입니다. 상업용 산란계와 유경종계에 백신을 접종한 후 고병원성 바이러스를 투입했을 때 얼마나 방어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상종, 백신주와 같은 바이러스 항원일 경우 닭이 100% 생존율을 보였을 뿐 아니라 설사 등 어떠한 임상 증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매우 높은 수준의 항체가 형성됐습니다. 2종, 백신주와 항원 구조가 다른 바이러스일 경우 자연 감염될 수 있는 바이러스 개수의 1000배를 감염시켜도 62.5에서 80% 방어율을 보였고 바이러스 배출도 열에서 100배 감소했습니다. 농장에서 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래서 농장에서 키우는 닭과 똑같은 닭을 그래서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는 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항체 형성률이 낮은 오리의 경우 접종 시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정부가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고도 이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특히 아직까지 명확한 백신 사용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행동 지침 SOPN 긴급 상황. 네, 방금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백신의 효과는 검증되어 있고요. 우리는 근거 없이 공포에서 지금 공포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백신과 관련한 연구를 좀 더 해주시길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좀 실험을 해가면서 이 AI에 대응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실험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농식품부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보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3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방역 범위를 좀 줄였는데요, 3kg에서. 근데 그것이 저희가 이제 농가의 의견 수렴해서 여러 번 건의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돼서 1kg로 범위가 좀 줄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농식품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500m라든지 우수 농가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만 하는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태양광 관련 내용입니다. 에너지 산업국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에너지산업국장입니다. 네, 우리 전남은 전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 관련해서 민원이 또 제일 많은 곳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한 498건의 민원이 들어왔고 1년에 거의 100건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농지에 지금 태양광이 대단위로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재 전남의 농지 태양광 설치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무안에 10만 평, 그리고 영산강 주변에 저렇게 태양광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인데요. 완도 약산에 한 50만 평, 저기는 약산면의 면적의 60%입니다. 영암시종, 나주, 동강, 무안 일로 예정지에 30만 평, 70만 평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느러지 전망대에서 관광지를 개발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느러지 전망대에서 바라본 그 한반도 지형을 둘러싼 관측지들이 저렇게 태양광이 들어오는 겁니다. 영암군 상우 미안면 관측지에 500만 평이 예정입니다. 시종면에 30만 평, 군서면에 120만 평, 영암군에만 총 650만 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 복길 관측지가 70만 평입니다. 왜 전남의 관측지마다 태양광 광풍이 부는 걸까요? 문재인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목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각 부서에 할당을 했습니다. 농림부에 10기가와트를 할당하고 이것을 받은 농림부는 할당량을 손쉽게 채우기 위해서 관측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법을 개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관측지에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염해 관측지로 지금 관측지를 둔갑시키고 있습니다. 전남의 농지 전용 헥타르는 2,873헥타르고요. 이 중에 865헥타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많은 관측지를 염해 농지로 둔갑시키고 있는 것은 이 규정 때문입니다. 60cm에서 염해 농도를 측정하고 있는데요. 벼뿌리는 10에서 20cm 정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이 들어오면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형 태양광 협회에서 비교한 바에 의하면 가장 비경제적이고 비효율적인 것이 영농복합형 태양광입니다. 이런 농지에만 반드시 태양광이 들어와야 하는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건물이나 다양한 유유지를 활용해서도
발전이 가능하다. 이것은 인춘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00기가와트 정도는 별도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 기존의 도시 건물과 시설물을 활용해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암스테르담에 있는 고속철도 지붕에 태양광을 설치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기차역들이 기찻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방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 지붕이나 기와형 역시 또 개발되어 있어서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전남 태양광을 굳이 이 농민들을 쫓아내면서 농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다양한 방법이 있고 건물이나 이런 시설들을 이용해서도 유유지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런 계속적인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 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남도가 지역 에너지 공사라는 틀을 통해서 전반적인 컨트롤을 하고 여기서 발전된 생산량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이익에 대해서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 발생된 이익에 대해서 우리 전남도민이 다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태양광 문제를 대안으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뭐 훌륭한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 도가 이제 태양광을 하면서 농민을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말씀드리지만 그전에 발전사가 우리 지역에 와서 태양광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갔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 주민들에게 농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대표적인 그런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그게 뭐냐면 농지를 쫓아내지 않고요. 임차인도 네. 농사를 지으면서 네. 동시에 태양광도에서 소득을 올리는 겁니다. 다만 오늘 저기서는 비효율적으로 되는데 현재 저희들이 REC를 1.2에서 1.0에서 1.5로 올리도록 건의 중이기 때문에 1.5로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마 경제적인 대안이 될 것입니다. 네, 대부분의 농지 70%가 외지인 소유이고 70% 정도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그 외지인들은 이익을 가져갈 수 있겠지만 거기서 임대농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소출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것을 대안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네, 이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태양광에 대해서 인허가 기준이 허가권자가 3메가 1에서 3메가는 우리 도에가 있고 1메가 이하는 시군에 3메가 이상은 중앙부처에 전기위원회에 있다는 점을 좀 고려를 좀 해주시고요. 네. 도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제안한 사안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남도에서 계속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적극적으로 예. 민간 협의체를 동원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내일 모레면 5월입니다. 전남 도립국악단의 집체극 5.18 민주화 기념공연 봄날은 5.18 광주의 보통 사람들을 그려서 많은 관객들로부터 찬사를 받았습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노동자와 농민들이 전남에 있습니다. 이들의 외침에 행정이 귀 기울이고 대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